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외국인 부동산, 특히 중국 국적자의 이 아파트 등 이 건축물 매입 건수가 지난 한 해만 해도 7,000건에 이르고 있다 해서 또 언론에 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5월 22일 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요,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국적자가 지난 한 해에 이 매입한 이 아파트 등 건축물 총 건수가 총 6,640건이라고 합니다. 그중 이 경기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서울경제가 5월 22일 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외국인이 이 경기도에서 이 건축물을 매입한 이 건수는 총 3,404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매입한 것이 2,656건이니까요. 전체 한 78.1%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미국인이 이 매입한 건수는 경기도에서만입니다. 이 408건. 기타 이 337건. 그래서 월등히 이 중국 국적자의 이 건축물 매입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정부가 이 본격 가동이 되었죠.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주요 대상은 아무래도 이 중국 국적자의 이 부동산 취득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요,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새 정부도 그렇죠. 이 부동산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할 이 국정 관제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이 주택 이런 문제 좀 상당히 한동안은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여기에 지금 외국인 부동산, 특히 이 중국 국적자의 이 아파트 등 이 주택, 이 매물, 이거 상당히 많다. 그 여기에 대한 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렇게 중국 국적자의 이 아파트 등 이 주택, 이 매입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이 중국 국적자가 많이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아파트 등 이 주택 구매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국 동포들은 이 한중 수교 이후 벌써 올해가 30주년이 되는데요. 이 한국에 와서 이 장기 체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외국인과는 다르게 이 가족 단위로 이제는 2010년도 이후서부터 이 가족 단위로 한국에 와서 거의 정착하다시피 생활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월세를 줘가면서 이렇게 전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뭐 될 수 있으면은 내 집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서 가족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 대비 좀 저렴한 부분도 있고, 또 한국에 계속 이제는 정착하면서 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는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 이 중국 동포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뭐 중국 국적자들의 왜 이렇게 아파트 등 이 건축물 매입 건수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이렇게 많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이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돼서 좀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또 이해하시고 많이 공감대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오늘은 좀 제가 올린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좀 공유하고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에 앞서서 최근에 또다시 외국인 부동산 관련돼서 특히 계속해서 이 새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이 부동산 규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왜 그러면 이렇게 중국인들의 국내에 이 부동산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뭐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이해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스카이데일리가요, 지난 5월 2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날짜에 소개한 기사입니다. 이 중국이 부동산 쇼핑 막을 허들을 설치하자, 이런 제목으로 기사된 건데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중국은 내 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 거래일 경우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이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주로 다른 나라에서 부동산을 사들인다. 중국인들의 타깃은 전 세계에 널려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네, 뭐 중국, 뭐 다들 아다시피 토지 소유권 뭐 인정하지 않은 나라, 이게 공산 사회주의권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종종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구매에 뭐 관심들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외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크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이토록 국내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한마디로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가족관계 증명 등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 대부분 다주택자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이 중과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외국인 매입자라는 약점을 오히려 수익 증대용으로 악용하는 셈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서 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같은 허점을 방비할 허들, 그러니까 어떤 안전장치, 뭐 장애물 설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동산 구매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막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매일신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일신문 보도 사설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해 내국인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다만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달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덜 적용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임으로써 한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손해를 입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 한 예로 외국인은 한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빈틈을 이용해서 30대의 한 중국인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오직 대출만으로 서울 요지에 수십억 원대의 건축물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매일신문이 사설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를 좀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그래서 은행에서 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한 한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2000년도보다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이다. 그러면은 이 3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은 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억 1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금융위원회가 2016년도에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이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두 신문에 나온 기사를 봤을 때 가장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인과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은 그 자기 본국 은행에서 이렇게 거대 금액을 대출받아서 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국내법에 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이용해서 본국에서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해서 뭐 수익 창출하면 일부를 또 이제 뭐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것들이 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하게 보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내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규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이제 공통된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매일경제도 보니까요, 이 새 정부는 외교 이 상호주의에 따라서 자국 내의 토지 구입이 사실상 이 불가능한 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그 방안으로 거래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거래 허가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특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지난해에 이 외국인의 투기 이 방지 법안을 입법 발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김승수 이 국민의힘이 지난해 1월 달에 외국인의 이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서 투기 과열지구와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발의한 법안은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외에도 외국인들의 거래 허가제 지역을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 역시 지난해 7월 달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규제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 그래서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해당 국가에서 적용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하는 법을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국 국적자의 이 부동산 주택 비율이 높다고 해서 뭐 중국과 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부동산 거래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나왔죠. 그래서 이 새 정부는 지금의 여당이 됐죠. 이 국민의힘에서 입법 발의한 이 법안을 올 하반기 내로 입법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방안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 채 한 대부분의 이 중국 동포들에게는 크게 뭐 이렇게 저촉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이렇게 중국 국적자의 이 아파트 등 건축물 매입 건수가 빨리 늘어난 거, 그럼 그만큼 한국에 외국인 체류자 중에서도 장기 체류하고 또 가족 단위로 체류하고 있는 인구수, 월등히 중국 동포들의 인구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택거래 매입 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근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냥 그 통계만 보고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막 호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뭐 중국이라고 예를 들면 거기서 뭐 대단히 대출을 받아서 한국에 이렇게 투기성으로 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거기에 수익을 얻고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규제가 뒤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지 한국에서의 이 주택 매입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중국 국적자들 주택 매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이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난 5월 5일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에 돈 벌러 온 이주민, 중국 동포들은 한때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진 빚을 갚고 자식 교육 뒷바라지에 힘썼다. 그러고 여유 돈이 생기면은 저축했다가 중국에 돌아가면 살 집 하나는 있어야겠다고 하고 이 농촌이 아닌 도시에 집, 아파트를 샀다. 그런 현상은 2007년 이후 뚜렷해졌다. 마침 중국에서도 이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여기저기 신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 동포들이 선호한 지역은 한국과 가까운 이 산동선 지역, 그러니까 청도, 연태, 위에, 대련 이런 지역이었다. 그러다 2010년 이후 재동포 체류 자격자가 늘고 영주 자격자가 늘고 또 가족을 초청해 동반 거주할 수 있게 되자 중국 동포들의 체류 환경이 좋아지고 또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기 시작을 하고 또 급격하게 변화되는 중국 상황과 맞물리면서 중국 동포들은 한국의 정착 의지가 높아졌다. 2015년경 이후부터는 한국에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커졌다. 심지어 중국에 사놓은 아파트를 팔아 한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보태기도 했다. 외국인 부동산 관련 기사 때마다 나오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소유가 갑자기 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파일 것이다. 이주민으로서 타국 또 타양에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것은 단지 집 한 채 갖게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 재미동포 작가가 쓴 제일동포의 이주와 삶을 이야기한 소설 파친코가 애플TV 드라마로 제작되어 반영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이 드라마에서도 주요한 소재는 우여곡절로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하게 된 제일동포가 집에 대해 얼마나 애착이 강한지를 보여준다. 집이 없으면 언제 또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에 와 귀화한 중국 동포 3세가 한국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그 과정을 담은 부동산 관련 안내사와 같은 책을 발간을 했다. 책 제목은 내 집 마련은 부자로 가는 골든 티켓이다 이다. 중국 동포들이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2019년부터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한 한중부동산 치하윤 실장이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중국 동포들을 상담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기초 지식과 정보를 담은 책이다. 치하윤 실장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 중국 동포들 상담 고객 중 80에서 90% 정도가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에 있다. 정말 열심히 일해 돈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똑같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누구는 내 집을 마련했는데 누구는 내 집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네, 최근에 또 외국인 부동산, 특히 중국 국적자의 이 아파트든 주택 매입가가 지난해에 또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하면서 언론들이 또 관심을 갖고 여기서도 새 정부가 또 외국산 부동산 규제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있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말고 현실상을 잘 알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또 이 중국 동포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 방송을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또 허심탄회하게 본인들의 또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뭐 집안채 갖는 것 같고 뭘 이렇게 야단법석이냐 뭐 그런 거를 한국 사회가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런 데서는 당당하게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죽장 김용필이었습니다.